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새로 나와서 하나만 보고하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59.3%, 우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48.4%, 국힘 31.4%. 리얼미터의 조상. 리얼미터는 사실 약간 좀 이제 뭐 민주 진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국정 지지율 59.3%가 나오는데 이게 전주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어요. 0.7% 상승을 했고요. 못한다, 잘 못한다라고 응답하는 0.7% 하락을 했고요. 0.7% 차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뭐 전주보다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높은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48.4% 거의 50% 가깝거든요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31.4%.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60%가 거의 가까이 가깝게 나옵니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6월 4일 됐잖아요. 네. 거의 한 20일, 19일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 그다음에 진짜 바깥에 나가면 돈 쓸어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 또 택시 기사님들 얘기는 아니 손님이 많아졌다. 네. 그리고 이 배달 관련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주문이 많아졌다. 그 사이에. 네, 제가 식당 다녀봐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있는 시간 자체가 더 길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네.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도 결국 돈이 돌고 돌아서 또 내 나중에 나의 수입으로 들어올 거니까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제 경제 승수 효과라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경제를 꽉 잡아줄 거다라고 하는 네. 좀 희망, 기대 그렇죠. 이런 게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일단 뭐든지 다 밀어줄게. 나 당신이 성남지사 8년,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지사 4년인가 했잖아요. 12년 동안 행정가로서 보여준 면모를 나 믿습니다. 지금 이게 모양인 것 같고 실제 이 코스피가 그렇게 랠리를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잠도 안 자고 워커홀릭으로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선 경제 살리기. 네. 이 경제에는 이제 민생 경제 중심으로 이제 이게 특히 나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예. 기업가들을 만나고 기업 총수를 만났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분이 대통령의 기업가들을 만난 건 그거라고 봐요.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들에게 이 권한을 강조해주고 네, 맞아요. 이 총수나 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더 강화시켜준 이유를 네. 이제 우리들은 알지만 기업가들은 그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는 거야. 야, 너네들 내가 만나가지고 규제도 풀어주고 잘하길 테니까 너네들도 니네들의 그 회사의 주주들을 생각해서 일을 좀 해봐라.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허니문에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나를 좀 믿고 따라와줘라. 라고 네. 저는 달래는 마음으로 그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서 이걸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무식하게 안 가고 쓰리 쿠션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추경해가지고 민생지원금 준다 그러지 지역 화폐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준다 그러지 그 다음에 경제 뭐 지수 그러니까 주가 지수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기업 펀디멘탈을 좀 좋게 만든다 그러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대를 하는 거. 두 번째는 국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쪽에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정말로 안보와 국방 관련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야권하고 그러니까 통합하고 타협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구나. 이 일을 되게 잘해내는구나. 이런 믿음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네. 특히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오색국수, 오색국수. 오색국수를 이제 식사하면서 야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김주 대변인은 협치의 시동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네. 야당과 국민들에게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네. 과거에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고 말은 했지만 네. 실제로 보면은 원내에 있는 정당들뿐 아니라 원외 정당들까지 전부 다 불러들여서 유력한 야당을 네. 굉장히 n분의 1로 취급하는 너는 이 야당들 5개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네.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기소를 당했다고. 나는 범죄자와는 대화할 수 없어. 원내 대표만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정말 그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어요. 매너 없고 정말 무식한 행태. 그런데 지금 현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기가 며칠 남았습니까? 30일 날에 임기 마감이잖아요. 네, 한 열흘 남았죠. 열흘도 안 남았죠. 열흘뿐이 안 남았어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자체가 선출된 권력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선거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두니까 임시로 들어온 뭐 2달도 안 되는 그런 당대표, 또 초선이죠. 나이도 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협치 행보를 보이면서 회담을 했다. 그럼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얼마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생각하고 있는지. 마주쳤는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님 그 얘기. 재판 똑바로 받으세요. 끝나고 나서 받겠다고 약속해라. 나서. 네, 뭐 이게 이런 얘기죠. 이게 예의입니까? 이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따위 말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이 격이 이래도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갖다 쓰면 막 얼굴 붉어지고 막 탕치고 막 이거 하고 난리 났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도 제가 영수회담 할 때 얘기한 것보다는 적게들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정말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지지율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더 높은 지지율,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기네 당에서는 맨날 무시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거를 차라리 그냥 상대적인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우쭈쭈쭈 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창피해가지고 여기서 화내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은 뭡니까 도대체가. 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전직 원내대표도 불렀으면 네.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꼭 대통령실에 와서 우리 또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의열중앙의 중마고이자 동문수학한 사이인데 꼭 이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했는데 네. 그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예의는 없었다. 예의는 없었다. 너무 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어떻게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 재판 당신 대통령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꽃감빵 가세요. 이 얘기잖아요. 그 미친 얘기를 거 왜 하는 아니에요? 거야, 처음 만날 때. 진짜 정말 하여간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정말 예의가 없어요. 자, 아까 우리 작가가 이거 꼭 읽으라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리얼미터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6.2%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용태 지금 말씀하신 김용태가 오늘 보니까 강원도를 방문한답니다. 김진태 아시죠? 김진태 지사와 회동하고 제주, 인천, 이어 강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제주도도 사상 거기도 갔다 오고 막 이래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태?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잘 못 김용태. 들었어요. 김용태 돌아다닌다는 거고. 오늘 강원도 간대요. 제주 갔다가 호남 갔다가 이제 강원. 아니 지금 국민의 인천.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다 싫어해. 윤석열도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네. 이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일정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예. 사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새로운 전당대회 당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당은요 네. 책임이라는 게 없고요. 무조건 자리만 나면 일단 내가 해먹고 보자. 나이가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아무 상관이 없어. 자리만 나면 자리를 탐하는 정말 이 욕망의 정당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좀 양심이 있으면 책임 정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아니 그전 네. 사실은 저기 뭐야 네. 당 대표도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이런 권한을 남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권성동 저기 원내대표도 얼마나 안 그만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권영세 네. 비상대책위원장랑 같이 그만뒀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선거에 지고 자기 혼자 그만두기 뭐하니까 김용태하고 같이 그만두자 그랬는데 김용태가 확실히 나는 6월 30일까지다. 끝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더니 또 일주일 동안 의총도 안 열고 사실상 태업을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참 이 국민의힘의 어떤 민주 지도자들의 어떤 그 자질이라든지 양심, 매너, 행태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왜 대통령한테 아니 노영희 변호사 법사위원장 자리를 왜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대통령이 무슨 국회예요? 여기가 왜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당은 진짜 이렇게 오래된 정당으로서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네는 옛날에 대통령한테 했던 거야. 네. 대통령한테 모든 거를 다 물어보고 대통령 시킨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줄 알고 이런 거 민주당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우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가서 그거를. 쫄르고 이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를 왜 자기네가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선심 쓰듯이 네. 이거 한 자리 주면 나머지 다 줄게 이러고 있어요 또. 게다가 더 중요한 거 김용태는 이제 좀 있으면 쫓겨날 사람인데 자기가 거기 앉아가지고 달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한테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아무리 되죠. 협상력도 없고 협상의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네.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또 이렇게 많이 베풀고 인덕이 음. 있어 보이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도 여당은 네. 뭔가 좀 바늘로 찔러도 뭐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은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요? 아니 해줄 것처럼 아니 만나주잖아. 뭐 이렇게 막 만나달라 만나주고 김용태도 만나주잖아.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밥 사달라 밥 사주고 막 그래? 속도 잘해주고 경청하고 육회 비빔밥도 먹이고 국수도 먹이니까 윤석열보단 난데. 그리고 막 좀 칭얼거리면 해주고 막 그런 타입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뭔가 인덕이 있어 보이는 거야. 아무래도 좀 비빌 언더. 윤석열은 팍 치면서 말이야. 뭐 진짜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자기들 당 대표도 얼마 탄압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반대편에 가만 보니까 윤석열보다 100배 낫거든. 그리고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혼도 안 내고 그러다 경로도 안 하잖아요. 경로 안 하지. 잘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당으로 오고 싶은 거야 또 게다가? 아니 뭔가 김상우 원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빌 언덕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네.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을 대통령 보고 해달라 그러면 대통령이 그것에 만약에 개입하면 월권입니다. 그렇죠. 당무 맞아요. 개입이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무개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거기에 부부가 쌍으로 하니까 아니 진짜 웃기는 게 어제도요 네. 그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네.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네. 여야 그 집행부들 대표들 밥 먹었는데 뭐 나왔냐? 그러니까 뭐 오색국수 나왔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도 와서 밥을 왜 같이 먹. 물어봐, 그걸? 계속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도 나대니까 김혜경 여사도 그런 줄 알고 김혜경 여사도 왔었냐? 김혜경 여사도 밥 주더냐? 김혜경 여사랑 먹었냐? 그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아무리 김혜경 말해도. 여사가 그럼 국수라도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가 봐. 김혜경 여사가 요리를 잘하나 봐. 그래서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럼 우리도 한번 좀 달라 그래 볼게. 불러달라고? 우리도 한번 여기서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김혜경 대통령님한테. 여사님 저도 국수 먹고 싶고요. 대통령님 우리도 뭐 좀 챙겨주세요. 아니 왜냐면 김지호도 지금 챙겨졌잖아 중앙당 대변인 대변인. 됐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나랑 여기서 지금 둘이만. 우리
봐봐 딱 봐. 최진봉 씨가 대통령님하고 대변인하고 아무 상관. 아니 기다려 봐봐. 최진봉 딱 자기 숟가락 얹잖아. 나도 챙겨달래. 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세트로 우리 세트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김영태 비대위원장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예. 우리도 칭얼칭얼거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진짜. 자, 이제 추경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30조 왜 이렇게 오늘 말을 많이 해요? 그만해 이제. 왜 아직 시간이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아직 12분 남았어요. 지금 조회수가 할 게 너무 자, 많아. 추경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추경. 정확하게 하니까. 아니 이게 지역 상품권 그다음에 부채 탕감도 같이 들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공격하잖아요. 이거 민주당은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30조 추경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번 주 본회의 열자라고 얘기했고, 근데 어쨌든 뭐 논의는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인데 이거 뭐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음. 추경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 외교 관계를 정말 네. 미라클 기적이죠. 정말 3주도 안 돼갖고 이렇게 빨리 안정시킬 줄은 몰랐는데 네. 대외 관계가 안정되다 보니까 코리안 리스크 중에서 뭔가 북핵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네. 상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되면은 정말 주식 시장 경기가 좋아지는 그 바로미터는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 살아야 경제 심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비 쿠폰이라는 마중물 밑바닥 경제까지 돌아간다면 지난 6개월간 정말 고생하고 경기 침체로 고생했던 우리 서민들이 다시 경기 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입에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바로 이 추경이 통과돼야 되고 더불어 이번 달 내에 조금 그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서 그러면 또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죠. 주가 오르죠. 소비 쿠폰 풀리죠. 그러면 경제는 심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확신만 있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투자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맞아요. 경기는 심리다. 음. 부동산도 심리다. 모든 네. 게 다 심리예요. 기본적으로. 심리학 전공이시죠? 네, 네. 저는 오, 심리학. 네, 저 심리학 심리학 전공. 되게 잘하는데 네. 지난 19일 날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게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이 이거잖아요. 네. 여기에 따르면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고 네. 또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50만 주는 걸로. 원까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보편 지급해야 된다고 원래 민주당은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선별 지급하자고 난리 쳤었던 거니까 이 두 개를 사실 합쳐놓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보편으로 지급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자.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예요? 양쪽의 의견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돈이 조금 더 든다는 거 말고는 사실 양쪽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나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그렇게 안을 내고 나니까 뭐야, 왜 보편적으로 안 주고 또 선별적으로 그거 그 주는 기준은 또 뭐야, 이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에서도 뭐야, 니네는 왜 보편적으로 15만 원 왜 주는 거야, 애기들도 준다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25만 원씩 줬을 때 그 소비가 한 바퀴 돌면서 되게 정말 행복하게 기분이라도 좋아졌던 것, 그리고 실제 경기 회복 효과가 조금 났다는 거, 그거를 한두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누구야, 경제부총리가 하도 반대해가지고 홍남기인가가 홍남기 반대해가지고 총리.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창용이가 뭐 선별 지급해야 된다, 뭐 아무나 다 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좀 물을 조금 찬물에 끼얹더니 결국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뭘 해도 욕 먹을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난 이 안이 제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실제 돈은 풀 때 풀어야 돼요. 나중에 풀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지금 아니, 잘하고 자꾸 있다고. 이제 부채 탕감 가지고 시비를 자꾸 거니까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소득이 얼마 60% 밑인가 뭐 제가 정확히 지금 퍼센트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6년인가 몇 년 동안 못 갚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진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5천만 원을 5, 6년간 못 갚아가지고 신용 불량자로 살면서 금융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는요 그 돈 5천만 원 내가 금융기관에 돈 안 갚으려고 5, 6년간 신용 불량자로 산다고요? 내 앞으로 일부러 카드도 못 그러지 사람 만들고 없다는 전기료도 거죠. 안 맞아요. 내고 네. 아니 그런 삶을 산다고요? 네,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그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요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부채를 5%로 상감해가지고 그 사채업자한테 넘기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립니다. 시달리고 그럼 실질적으로 돈 4천 원 정부가 드는 돈은 4천억뿐이 안 된대요. 그럼 4천억으로 16조 원을 탕감해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신용을 회복해 준다면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또 맞아요. 이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심사와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심사를 해서 일부만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그 자체 거짓말로 저기 기득권의 어떤 논리를 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신중하게는 해야 된다고 탕감?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동안 열심히 갚았던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 얘기 있고요. 실제 그 회생 파산 이런 거 할 때도요. 정말로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파산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수익이 조금 있고 고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서 사회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회생 신청을 해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동안에 우리 힘들어도 허리 쫄라매고 막 했던 사람들 어떡하니 이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7년 동안 5천만 원 못 갚았던 사람들 빚 탕감시켜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우리는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그렇게만 보지 말고 물론 그 말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돈 못 갚아서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과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탕감시켜 줘가지고 그분들이 사회로 돌아오시게끔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과 이걸 좀 비교해서 좀 반대급부를 뭔가 좀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호 대변인 말하는 것처럼 네. 그런 정도의 약간의 그 바터제 뭐 주고 받는 이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